매일 당근을 드시는데도 눈 건강이나 피부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당근이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셨을 텐데 왜 변화가 잘 안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당근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의 양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못 알려진 당근 섭취법과 정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6이 되신 김순자 씨는 지난 1년간 매일 아침 당근 한 개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근이 눈 건강과 항산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눈의 피로감은 여전했고 피부도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었습니다. 혹시 체질에 안 맞는 건가 고민하시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영양 상담을 받게 되셨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당근을 그냥 갈아 마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10%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노력은 헛수고였던 걸까요? 당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 약 20만 톤 이상이 생산될 정도로 흔하고 친근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는 어릴 적부터 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실제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는 물론 피부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름 없이 먹으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적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생당근만 먹은 그룹과 기름과 함께 조리한 당근을 먹은 그룹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생당근만 먹은 그룹은 약 3%의 베타카로틴만 흡수한 반면 올리브유 같은 기름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무려 40% 이상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소장에서 흡수될 때 담즙과 함께 작용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인데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담즙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이때 지용성 영양소들도 함께 흡수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근을 생으로만 먹거나 물로만 갈아 마시면 담즙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 베타카로틴이 그냥 배출되어 버립니다. 김순자 씨가 1년 동안 효과를 못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근을 무조건 기름에 볶아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근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조금만 뿌려 드셔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당근을 갈아 주스로 드실 때도 아몬드 한 줌이나 호두 몇 알을 함께 갈아 넣으시면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요리할 때도 당근을 먼저 기름에 살짝 볶은 후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근을 익혀 먹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베타카로틴의 체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근을 삶거나 찌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베타카로틴이 더 쉽게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당근보다는 익힌 당근을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근을 생으로만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방법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근을 먹는 시간대와 함께 먹는 다른 음식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알고 보면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김순자 씨는 영양 상담을 받은 후 당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생당근 주스 대신 당근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늘 뻑뻑하고 침침했던 눈이 한결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 톤이 밝아진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같은 당근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들어가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 전환 과정은 주로 소장 점막에서 일어나는데 이때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에서 제대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양의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근 한 개에는 약 8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100%가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으로 먹으면 3%밖에 흡수되지 않으니 실제로는 권장량의 3%만 섭취하는 셈입니다. 반면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40% 이상 흡수되니까 실제 섭취량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같은 당근 한 개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모든 식용유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항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도 좋은 선택입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그러니 당근 요리에 이런 좋은 기름들을 활용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름을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근 100g당 약 5g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5g은 대략 티스푼 하나 분량입니다. 그 이상 넣는다고 해서 흡수율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칼로리만 높이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순자 씨가 당근과 함께 달걀을 드신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레시틴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미국 퍼듀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달걀과 함께 당근을 섭취한 그룹이 당근만 먹은 그룹보다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약 3배에서 9배까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2015년 미국 영양학 회지에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걀 외에도 당근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대표적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이 매우 풍부한 과일이라서 당근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아보카도와 함께 당근을 먹은 경우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15배까지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당근을 무조건 익혀서 먹어야만 할까요? 생당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생당근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생당근은 비타민C와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아삭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도 있고 침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최대한 높이고 싶으시다면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리 방법은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당근을 조리할 때는 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베타카로틴이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중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살짝 볶거나 찌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세포벽이 충분히 부드러워지면서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조리 시간이 짧아서 영양소 파괴가 적고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수용성 비타민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근을 자르는 크기도 영향을 줍니다. 너무 잘게 썰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조리 중 영양소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크게 자르면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적당한 크기는 한 입 크기 정도입니다. 동전 크기로 썰거나 한 3cm 정도 길이로 자르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당근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깨끗이 씻는 건 필수입니다. 당근을 드시는 날에는 가능하면 음주를 피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베타카로틴의 체내 이용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금연하시는 것도 당근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당근을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분 계신가요? 베타카로틴은 과잉 섭취에도 독성이 없는 안전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주황빛으로 변하는데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원래 색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애초에 적정량을 지키는 게 좋겠죠. 적정량은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1개에서 2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베타카로틴 하루 권장량인 700에서 900 마이크로그램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과잉 섭취의 위험도 없습니다. 물론 당근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는 없으니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학에서는 식탁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황색 당근뿐 아니라 녹색 잎채소, 빨간색 토마토, 보라색까지 흰색 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각기 다른 파이토 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근의 색깔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당근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크기나 모양도 중요하지만 색깔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선명하고 진한 주황색을 띠는 당근이 영양가가 높습니다. 색이 연하거나 흐릿한 당근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영양가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또 당근의 심지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당근을 세로로 잘랐을 때 중앙의 심지가 가늘고 바깥쪽 살이 두꺼운 게 좋습니다. 심지가 굵으면 섬유질이 질기고 단맛도 덜합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무게감이 있는 당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면에 흠집이나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당근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당근은 뿌리 채소라서 토양의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는데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한 유기농 당근이 더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당근을 보관하는 방법도 영양소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그냥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데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비타민도 함께 손실됩니다. 당근은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 손실을 막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 온도는 0도에서 4도 정도가 적당하며 이 온도에서는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미리 잘라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통째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른 단면으로 영양소가 산화되고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자른 당근을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른 당근은 냉장고에 넣어도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당근잎도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당근잎을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당근잎에는 뿌리보다 더 많은 비타민 K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약 500%나 함유되어 있고 칼슘도 100g당 약 50mg이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당근잎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쌈으로 드셔도 되고 주스에 함께 갈아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당근잎은 약간 쓴맛이 있으니 처음엔 소량만 사용하시고 익숙해지면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당근을 고르고 보관하고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근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 건강에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당근의 효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효능들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바른 섭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과 당근도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특히 과음을 하시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 흡수와 대사도 나빠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40%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근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음주를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60대 초반의 박영호 씨는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당근을 꾸준히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오자 의사 선생님께서 금주를 권유하셨고 박 씨는 술을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금주 후 3개월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시력도 개선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당근을 먹었는데 술을 끊으니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당근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근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와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시길 권합니다. 다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에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당근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영양소가 세포 곳곳에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베타카로틴의 이용 효율을 높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볍게 조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 당근이 들어간 식사를 하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영양소 흡수와 대사를 방해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 당근을 비롯한 모든 음식의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을 돕고 영양소 대사를 정상화시킵니다. 이렇게 당근을 올바르게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눈 건강 개선은 기본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망막에 로놉신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로놉신은 특히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 야간 시력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영국 왕립안 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시력이 평균 23% 더 좋았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독일 하일리 하이네 대학교 연구팀이 12주간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피부의 자외선 저항력이 약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피부 탄력과 수분도 개선되어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근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당근에 숨겨진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면 당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당근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당근이 이를 예방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당근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루 당근 한 개만 꾸준히 드셔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8주간 당근을 매일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혈압약 한 알 효과에 버금갑니다. 당근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 연구팀이 1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당근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약 40% 낮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예방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발암 물질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에서는 당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률이 24%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50대 이상 연령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당근이 훌륭한 예방식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세포의 생성과 활동을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 점막의 건강을 유지해서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고 치매 발생률도 낮았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당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당근의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근의 혈당 지수는 생으로 먹을 때 약 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익히면 혈당 지수가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이라 당뇨병 환자분들도 적당량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인데 왜 지금까지 효과를 못 느꼈을까요? 바로 섭취 방법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효능은 당근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생으로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이 모든 효능을 놓치게 됩니다. 70대 초반의 이정순 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먹기 싫어하셨던 이 씨는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당근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셨고 매일 당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6개월간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생당근을 그냥 씹어 드시거나 주스로만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영양 강의를 들으시고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아서 다른 채소와 함께 식사 때마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재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같은 당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에 당근을 포함시키세요. 달걀 프라이를 할 때 당근을 채 썰어 함께 볶으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 당근을 먼저 살짝 볶은 후 달걀을 넣으시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당근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세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당근을 넣으시면 국물의 감칠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도 당근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기를 볶을 때 당근을 함께 넣으면 고기의 지방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불고기나 제육볶음에 당근을 넣는 우리 전통 요리법이 정말 과학적이었던 겁니다.
샐러드로 드실 때는 반드시 오일 드레싱을 사용하세요. 올리브유에 레몬즙과 소금, 후추를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 당근 샐러드에 뿌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치즈를 추가하면 영양과 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아보카도를 함께 넣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만든 샐러드 한 접시면 베타카로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당근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드세요. 당근과 함께 아몬드 한 줌 또는 호두 서너 알을 갈아 넣으세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바나나나 사과를 함께 넣으시면 단맛도 더해지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다만 주스만 드시기보다는 고형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포만감과 소화에 더 좋습니다. 당근 간식도 추천드립니다. 당근을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후무스나 그릭 요거트에 찍어 드시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후무스는 병아리 콩으로 만든 중동 음식인데 올리브유가 들어있어서 당근과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지방 성분도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습니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이런 간식을 드시면 건강도 챙기고 영양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면 좋을까요? 매일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최소한 주 4회에서 5회는 드시길 권합니다.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당근 1개에서 2개입니다. 이 정도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당근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질리지 않으시려면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볶음, 내일은 조림, 모레는 샐러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즐겁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근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하세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달걀, 치즈 등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집니다. 둘째, 생으로만 먹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세요. 5분에서 7분 정도 중불에서 볶거나 찌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영양소가 더 잘 방출됩니다. 셋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담즙 분비가 활발해져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김순자 씨처럼 3개월 안에 눈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하면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순 씨처럼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도 가능합니다. 당근은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쉬운 식재료입니다. 1년 내내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고 저렴한 식품이 이렇게 강력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채소부터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당근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만 해도 눈 건강, 피부 개선,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셨나요? 그저 평범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식품으로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브유에 볶은 당근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달걀과 함께 당근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100% 달라지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생당근을 그냥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밖에 안 되지만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달걀, 아보카도,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식사 중에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면 당근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근은 단순히 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뇌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입니다. 이 모든 효과는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제안합니다. 매일 한 끼 식사에 당근을 포함시키세요. 아침에 달걀과 함께 볶아 드시거나 점심, 저녁에 찌개나 볶음 요리에 넣으세요. 샐러드로 드실 때는 오일 드레싱을 꼭 사용하시고 주스로 만들 때는 견과류를 함께 갈아 넣으세요. 당근을 고를 때는 색이 진한 걸 선택하시고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하루 한두 개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몇 달 후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눈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개선되고 활력도 되찾으실 겁니다. 당근 하나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평소 당근을 어떻게 드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의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건강관리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특히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